웨비나 맛집 쉐어다이티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다이티의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옥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쿼리파이 3사와 함께 제로 트러스트와 ISMS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볼까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완벽 가이드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제로 트러스트 보안 환경 구현을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ISMS 인증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세션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총 3개의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3사 발표자분들께서 각각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는지 이에 대한 경험을 15분씩 공유해 주실 예정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ISMS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쿼리파이에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진 뒤에 3사 발표자분들을 모두 모시고 이 3개 회사가 왜 연합을 하게 되었는지, 3사가 협력해서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주제는 옥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쿼리파이 3사의 제로 트러스트 삽질기 비밀 공유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고요. 지금 첫 번째 발표자께서 벌써 자리에 앉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타 아이덴티티 장희재 상무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타 코리아에서 기술 담당을 맡고 있는 장희재라고 합니다. 네, 상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뵙네요. 자주 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준비된 자료가 좀 많은 관계로 일단 발표자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 오늘 웨비나에서 약간 문을 여는 세션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본격적인 제로 트러스트 삽질기는 아마 이제 저희 그 쿼리파이에서 좀 발표를 많이 해주실 것 같고, 이거 다음 세션에서. 네, 저는 어떤 내용을 준비를 했냐면 그 제로 트러스트를 이제 실제로 많이 여러 가지 웨비나, 이 웨비나를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진짜 많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는 게 실체가 과연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제로 트러스트라는 게 제품인지 아니면 헷갈릴 수 있죠. 컨셉인지, 네.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에서 이제 옥타는 아이덴티티를 담당하니까, 그렇죠. 제로 트러스트에서 아이덴티티가 담당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 네. 그런 오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4가지 꼭지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제로 트러스트가 유행, 버즈워드, 마케팅에 불과하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도 떠드니까, 요즘에 너무 많이 떠드니까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아니겠죠? 그러니까 버즈워드가 맞기는 해요. 버즈워드의 정의상으로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는 게 막 마케팅에도 많이 쓰이고, 어쩔 때는 제로 트러스트라는 컨셉에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제품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근데 버즈워드만은 아니다. 버즈워드만은 아니다. 마케팅만은 아니다. 이게 분명히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나타난 어떤 사상이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최근에 나온 용어가 아니었어요? 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희가 이제 기존의 기업 보안 같은 경우에는 아마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런 형태로 많이 이 기업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계실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경계 안에다가 이제 자사의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해 놓고 이 사용자도 이 안에서 왔을 때에는 이 다양한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지만 바깥에서는 접근 아예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제 재택근무를 한다라고 그러면 이제 VPN 같은 걸 써가지고 네트워크랑 이제 터널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형태이긴 한데 그게 이제 사실은 2000년대 초반부터 그렇게 했었죠. 그때도 그런 형태였죠. 그때도 그런 형태였지만 이런 기존의 네트워크 기반의 보안 방식이 꽤 오래 전부터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방식들의 보안이 향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보안 관련된 회사들이 향후의 미래의 그 기업 보안 환경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어요. 여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리고 포럼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예리고 포럼에서 그 글로벌 CISO들이 미팅을 해가지고 향후의 모습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비하기 위한 보안에 대한 고려사항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Deperimeterized Future라는 것은 네트워크로 더 이상 보호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열린 인터넷 상에서의 기업의 어떤 그 IT 환경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보안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2000년대 초기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 네. 이제 그런 흐름들이 쭉 이어져 오다가 이 리서치 회사인 포레스터에서 네. 이 존이라는 요 사진에 나와 있는 이분이 네. 제로 트러스트라는 텀을 이제 처음 주창을 했어요. 아, 그럼 이 용어가 그러한 컨셉들이 나오는지? 2000년대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고 논의가 됐다가 그러면 이러한 보안 사상을 가리키는 말을 어떤 용어로 설명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제로 트러스트란 말이 굉장히 적당하겠다. 야. 왜 적당하냐? 네. 세 가지 원칙을 이 사람이 주창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리소스의 접근. 네. 그리고 need to know basis, 그러니까 최소 권한 조건이라는 게 필요한 리스트 프리빌리지드 액세스. 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자원에만 접근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러한 접근들이 항상 인스펙트 되고 기록이 다 남아야 된다라는 세 가지 프린시플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는 그 어떤 프린시플의 시작입니다. 네. 근데 이게 뭐 리서치 회사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네요. 그런 게 아니죠. 네. 2014년도에 네. 구글에서 비욘드 컵이라는 페이퍼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SDN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패러다임 시프팅을 하는 그런 것들에 보면은 구글이 다 뒤에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진짜 그래서 대단합니다, 구글. 네, 구글이 냈던 비욘드 컵이라는 페이퍼를 보면 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되게 분명합니다. 모든 구글 직원이 VPN을 사용하지 않고 언트러스티드 네트워크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면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느냐. 야, 이거 되게 문장은 심플한데 정말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네, 엄청난 기술과 막 솔루션들과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들을 살펴봐야 되고 네. 어떤 프린시플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리서치가 이루어졌고 네. 이게 사실은 그 이제 리서치 회사들에서 어떤 사상만을 가지고 얘기했던 거에서 조금 더 실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로 네. 이런 페이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사실은 옥타의 설립 자체도 네. 이 옥타가 이제 발전하는 과정 자체도 이런 비욘드 컵 같은 페이퍼들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회사 만들까? 뭐 그런 회사는 형태로? 이거보다 훨씬 더 먼저 그런가요?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제 네네네. 발전하는 방향에 있어서 그런 제로 트러스트 사상들을 이제 수용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뭐 팔로알토도 그렇고 쿼리파이도 그렇고 네. 이런 이제 회사들이 이 비욘드 컵에 대한 페이퍼에 대한 영향을 꽤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17년이 되면은 가트너, 그러니까 포레스터가 있으면 또 가트너, 양대 산맥이잖아요. 예, 가트너도 이제 카르타라는 컨셉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해요. 제로 트러스트는 포레스터가 얘기를 한 거니까 똑같이 쓸 수는 없고 이제 용어를 계속 바꿔가면서 쓰기는 하는데 사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가트너가 강조를 했던 거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지속적인 디스커버링, 네. 지속적인 판단, 그리고 리스크를 프라이어타이즈하고 이런 트러스트 같은 것들을 프라이어타이즈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개념, 그러니까 문제 의식부터 시작해서 컨셉추얼라이즈하고 이런 거에 대한 설계를 이루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코시스템에 전체 다 반영이 돼서 지금 2022년 현재에 그러면 우리가 제로 트러스트를 어느 정도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져 있다 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네. 제로 트러스트를 이제 우리 아마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 활동 같은 것들도 많아지고 컨퍼런스 같은 것들도 많아지고 저희 같은 vendor들도 여러분 제로 트러스트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기까지 한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여기에 도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뭐 한때 유행이라기보다는 네. 전체적인 어떤 그 기업 IT 시스템의 환경의 변화 네. 이런 것들에 따라가는 어떤 사상들이 이제 굉장히 실체적인 것들로 연그러져 있는 그런 구성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어 자체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그걸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 최근에서야 뒷받침됐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활발하게 네. 알려지고 있는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에서는 이미 NIST의 이 표준 안에도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제로 트러스트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가 결국에는 이렇게 흘러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옥타 입장에서 제로 트러스트를 좀 설명드릴 때는 항상 제가 이 장표를 보여드리는데 예, 적합한 사용자만이 적합한 권한을 가지고 적절한 자원에 적합한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이러한 고려 사항이 사용자 편의성에 대치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맨 처음에 사상이 나왔던 거를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Untrusted 네트워크 내에서 안전하게 기업의 리소스에 사용자가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로 트러스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는 5가지 요소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오해는 풀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의 내용을 보셨으면 자, 제로 트러스트. 그러면 이게 옥타를 쓰면 혹은 특정 vendor 솔루션만 쓰면 혹은 저희가 얘기를 좀 확장해서 그러면 저희 이 오늘 모인 옥타와 뭐 팔로알토와 퀄리파이만 쓰면 제로 트러스트 100% 달성할 수 있다. 사실은 이건 아니거든요. 100%는 100%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러한 아까 봤던 프린시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서로 세 개의 벤더사가 각각의 분야에서 이 맡은 바 임무들을 잘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원칙들을 어느 정도 미트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고객사의 또 특정한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하고 이제 잘 접목이 돼가지고 제로 트러스트라고 부르는 이러한 저희가 새로운 환경에서의 보안 사상들을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옥타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저희가 인디펜던트한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특정 기술을 가려가지고 이걸 연동을 시키고 연동을 시키지 않고 그런 걸 하진 않거든요. 저희는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스 솔루션이든 IaaS 솔루션이든 그게 뭐 클라우드 지금 제로 트러스트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들 뭐 카스비나 뭐 MDM, EDR, 뭐 API 게이트웨이, 심툴 뭐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패러미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요 그림에서 잘 보시면은 퀄리파이도 이제 DB 거버넌스 쪽에 있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패러미터 쪽에서도 팔로알토가 있습니다. 이런 벤더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벤더들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의 기업 시스템에 대한 보안, 하나의 기업 시스템에 대한 프로덕티비티 툴, 그러니까 하나의 벤더가 공급한 것과 같은 이 기업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아이덴티티 컨트롤 플레인이 돼서 이들 간의 연동에 대해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걸 처음 주창한 그 포레스터 리서치에서도 이 제로 트러스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이덴티티를 먼저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를 한다고 해서 제로 트러스트가 100% 되는 건 아니지만 제로 트러스트를 시작하는 제일 중요한 출발점은 어디냐라고 하면은 저희는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아이덴티티가 명확하게 서 있을 때 다른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이 이 아이덴티티를 베이스로 해서 자신들의 이제 보안 역할들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레퍼런스 모델들에서 그 여러 가지 필러들이 있는데 아이덴티티, 디바이스,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예전에는 네트워크가 항상 1번 필러였습니다. 그쵸. 근데 이런 제로 트러스트 세상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모델들이 다 첫 번째가 아이덴티티 혹은 어카운트 혹은 유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중요성을 갖고 있지만 저희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어느 하나의 솔루션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한 큐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상에 대한 계속적인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그거를 이제 또 향상시키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제로 트러스트의 사상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부분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오해. SSO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제로 트러스트뿐만 아니라 아이덴티티 얘기를 할 때 많은 그 고객분들이 옥타? 싱글 사인온 하는 회사 아니야? 좀 더 나아가면 싱글 사인온 하고 이제 팩터 같은 것들 연동하는 회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새로운 세상에서 혹은 제로 트러스트 사상 내에서 아이덴티티라는 거는 싱글 사인온 혹은 단순한 유저 레포지토리 이상의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 외에 또 어떤 걸 의미하냐? 라고 하면 아까 보셨던 이 모델 있죠? 이 모델에서 한 꼭지 더 내려가면은 제로 트러스트 필러의 아이덴티티에 필요한 펑션들하고 컨시더레이션들이 있습니다. 펑션이라고 하면 어텐티케이션, 아이덴티티 스토어, 리스크 어세스먼트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고려 사항들은
이 아이덴티티에 있어서 비지빌리티하고 아날리틱스 굉장히 중요하다. 네. 누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 뭐 로그라든지 뭐 이런 알람이라든지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이거예요. 오토메이션 앤 오케스트레이션. 네. 그러니까 네. 아이덴티티 기반의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걸 가지고 단순히 아이덴티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보안 시스템과 연동을 해가지고 아이덴티티의 변화에 따른 어떤 보안 시스템의 변경 사항들이라든지, 혹은 이러한 다른 솔루션들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가지고 아이덴티티 정책, 이 접근 정책을 변경해서 뭐 그런 단순한 예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어떠한 사용자의 디바이스가 침해가 됐다. 이게 분명히 어떤 EDR이나 이런 거에서 신호가 올라온다. 네. 그러면 옥타 쪽에 이 오케스트레이션과 오토메이션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 장비를 접근하는 이 사용자에 대한 접근 억세스가 차단해야겠죠. 차단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의 오토메이션하고 오케스트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또 거버넌스 파트에 있어서도 이런 그 억세스가 어떻게 주어졌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증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이덴티티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하나에 묶어서 한번 로그인하고 다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네.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고려사항이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저희 회사의 뭐 이제 자랑이라고 할까,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합니다라는 네. 내용들을 잠깐 보여드린 건데, 뭐 옥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으시면은 저희가 많이 했었으니까요. 쉐어다이티하고도 많이 네, 했었고, 많이 그 했었으니까요. 외에 매체들하고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유튜브에서 옥타 치시면 진짜 많이 옥타 나올 치시면은 한국어로 옥타 치시면 제 얼굴이 제일 많이 나오긴 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오토메이션 같은 것들도 단순히 쉽게. 저희가 뭐 API나 뭐 웹훅이나 이벤트훅이나 이런 것들, 그 이제 고객이 그 자체 스크립팅을 하시는데 저희 API를 이용하세요, 이런 레벨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자동화를 저희 플랫폼 내에서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굉장히 쉽게 노코드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뭐 툴들 같은 것들도 준비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옥타를 싱글 사인온이나 MFA만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온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옥테인 22라고 11월 달에 행사를 하는데 네. 그때 좀 이제 크게 어나운스를 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아이덴티티 앤 억세스 매니지먼트에서 거버넌스 쪽 제품군으로 확장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앞으로 좀 더 클라우드 상황에서 좀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이런 보안 자동화 예시가 이런 그림입니다. 뭐 일반 유저들의 싱글 사인어도 중요하지만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는 어드민 콘솔, 그 솔루션들의 어드민 콘솔들, 이거 다 사스 솔루션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보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스 솔루션의 어드민 콘솔 접근하는데 VPN으로 막으실 거예요. 아유, 못 옥타로 막죠. 어카운트에 대한 접근 제어를 하시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IP에 기반한 접근 제어도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쪽에서 내보내는 신호들, 그리고 저런 솔루션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받아가지고 네. 자동화하는 부분들, 보안에 대한 자동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희가 시간이 괜찮은가요?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네. 네. 뭐 어쩔 수 이거는 없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낼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로 트러스트는 한 번의 프로젝트로 완벽하게 달성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달성 가능하다라는 엔드 리절트라는 게 없어요. 이러한 사상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새로운 위협이 나타나고 새로운 환경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필요하겠죠.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 모델을 보여드려요. 아. 단계별로 하십시오. 네. 지금 당장 100% 우리 모든 회사의 제로 트러스트 완벽하게 다 하실 수 없으면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그 다음은 뭐다? 그 다음은 뭐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네. 그런 데 있어서 사실은 저희 같은 이런 벤더의 어떤 조합,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요거는 추후, 생략하고, 네, 요거는. 제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평소와는 달리 참 말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소기영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팔로알토에서 안녕하세요. 기술을 맡고 있는 소기영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앞전에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뭐 컨셉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네. 그래서 실제 어떻게 저희 고객이 이 제로 트러스트를 이용하는지, 앞전에 제로 트러스트를 뭐 컨셉이다, 철학이다,
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 제로 트러스트 자체는 그렇고요. 네. 그러면 제로 트러스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제 고객은 어떠한 기능들을 또는 어떠한 보안을 보호받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화두가 좀 생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라는 어떤 보안 전략이 있다고 그러면 전술적인 GTNA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네. 이건 네트워크 어디서 말이 나온 관점에서의- 거냐면요. 네. 가트너에서 셋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예. 아나운스 하면서 GTNA를 그 하나의 기능으로 지금 제시를 했던 것이고요. 네. GTNA 말고 뭐 Secure Web Gateway라든지 뭐 CASB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모여가지고 셋이라는 솔루션들을 제공하면 좋겠다라고 가트너가 제시를 했던 것이고요. 네. 업체들은 이제 나도 제로 트러스트를 해, GTNA를 해 라고 하면서 솔루션들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팔로알토에서는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GTNA 전략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솔루션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이 그림에 보시게 되면 사용자를 위한 제로 트러스트,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제로 트러스트, 구분이 인프라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축별로 네. 또 서비스별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앞전에 옥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림에 보시게 되면 ID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IDP죠, 정확히는. 네, 네.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한 툴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그 옥타 같이 클라우드에서 사용자들을 인증을 하고 사용자를 그룹을 해서 뭐 디렉토리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보시게 되면 디바이스 자체에 예를 들어서 PC다 그러면 PC에 설치되는 엔드포인트 솔루션들이 있어서 그게 뭐 보안을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용자가 어떤 리소스를 접근함에 있어서 제로 트러스트 철학이 반영이 된 그런 환경, 아키텍처가 꾸며져야지만 GTNA를 제대로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고객이 이 GTNA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느냐 한다면 이 마지막에 있는 인프라를 위한 제로 트러스트 그러면 인증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고객 사이트에 접근하거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접근할 때 액세스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뭐 단순한 VPN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아니면 뭐 프락시라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세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세시 솔루션인 프리즈마 액세스라고 하는 팔로알토의 솔루션으로 이번에 체커 고객께서 네.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를 구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사용자가 재택근무를 한다거나 물론 사무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용자가 본인의 인프라를 접속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또는 SaaS 앱을 쓰기 위해서 뭐 커리파이 SaaS를 쓰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나가야 되는 그렇죠. 것은 맞습니다. 근데 좀 더 보안적으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라는 항목들이 어디에 적용이 되는 것이냐면 일단 엔드포인트,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접속을 할 때 보다 안전하게 접속을 해야 됩니다. 아무나 접속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셋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모든 보안 검사를 받게 됩니다. 앞전에 옥타 장상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끊임없는 신뢰를 검증하고 네. 끊임없는 뭐 검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끊임없이 보안 검사를 해야 됩니다. 아, 사용자 검증을 하는 거를 넘어서 네, 포함해서요. 네, 네. 그것까지 이제 포함해서 좀 더 세밀하게 인프라 차원에서의 보안까지도 검증을 한 번 더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기에 실려지는 데이터들이 어떤 악성 코드가 있는지 이런 것도 그렇죠.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상태가 바뀌어가지고 네. 위협적인 상태로 바뀌었다고 하면은 그 사용자가 진짜 사용자인지 끊임없이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용자가 괜히 우리 시스템 와서 뭔가 악성 코드를 퍼뜨리면 큰일 날 그럴 수 있습니다. 거니까요. 예.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트랜잭션하는 트래픽에 대한 검사도 끊임없이 돼야 된다. 네. 그 사용자에 대한 신뢰성도 끊임없이 체크해야 된다. 네. 이게 제로 트러스트 전략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체커라고 하는 저희 고객께서 네. 어떤 식으로 연동을 하셨냐면 클라우드에 있는
프리즈마 액세스라고 하는 팔로알토 세시 플랫폼에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사용자는 엔드포인트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서 저희 클라우드에 접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옥타로 인증을 하게 돼 있어요. 최초의 그 서비스 접속 자체는 옥타로 인증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SAML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인증 인터그레이션을 하는데요. 저희 이 클라우드에 있는 플랫폼에 인증을 고객이 옥타를 통해서 하고 싶다. 그렇게 인터그레이션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만 인증을 할 때 기존에 있는 사용자 정보 그리고 사용자 그룹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직원이 200명, 300명 이 정도면 유저별로 컨트롤할 수도 있지만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대규모 고객이라면 사용자별로 뭐 세팅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 정도. 그래서 세시에서는 이렇게 옥타하고 인증을 해서 옥타를 그룹별로, 부서별로 이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로 트러스트의 얘기를 다시 꺼내보면 특정 사용자만 트러스트를 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로 트러스트를 안 한다는 뜻은 뭐냐면 특정 필요한 사용자만 트러스트를 하겠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서비스나 시스템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검증을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액세스하는 순간에서부터 1차적으로 사용자를 검증을 하고 그 사용자가 접근을 할 수 있는 리소스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 뭐 어떤 네트워크를 접근할 건지, 어떤 서버를 접근할 건지 이거를 세분화 시켜가지고 진짜 필요한 리소스만 접근을 하고 불필요한 접근을 차단하고 또 뭐 멀웨어 같은 것들이 퍼지지 않도록 왜냐면 그것만 접근할 수 있게 제어를 한다 그러면 멀웨어를 다른 서버나 불필요한 사용자들한테 전파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GTNA를 구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보안 기술들을 연동을 해서 사용자는 접근하는 순간에 여기서 멀레어 체크를 받고 사용자 물론 인증도 받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어떤 중요한 고객 데이터가 있는 것이 유출되는 걸 또 방지하고 하는 그런 DLP 기능까지도 이렇게 연동을 해서 이 앞단에서 모든 관문에서 차단을 해서 GTNA를 구현한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옥타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면 특정 서비스에 접근할 때 일단 안전한 접근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 자체는 옥타로 보안을 하고. 그것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는 데이터 자체의 멀레어를 체크한다든지 그런 보안 부분들이 팔로알토의 세시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좀 더 보강이 된 것이죠.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프리즈마라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고객은 클라우드 쪽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VPN으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접근을 해서 프라이빗한 VPN 통신을 하지만 그 VPN 통신마저도 거기에 사용자 인증, 보안 이런 것들, 어플리케이션을 어웨어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세시 플랫폼에다 다 녹여놓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체커 고객께서는 이렇게 디바이스에다가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에이전트 리스라는 방식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브라우저로 통해서 서비스되는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에이전트를 설치하게 되면 브라우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플리케이션들 뭐 그런 리얼타임 트래픽이라든지 그런 모든 트래픽들을 다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이렇게 에이전트 방식을 선택했고요. 접속하는 순간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옥타가 떠서 접속 자체를 옥타 인증을 받도록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게 클라우드 디렉토리를 쓰는 환경이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87% 정도 하이브리드하게 예전에는 디렉토리 서비스를 설치형으로 회사 내에서만 했었지만 지금 환경 자체가 클라우드로 많이 이동을 했고 사스 앱들을 많이 쓰는 환경이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걸 다 인프라로 들어와서 본사로 들어와서 인증하고 이런 환경이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옥타처럼 클라우드에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많이 보편화되고 있고 많아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사용자들이 보안 장비들이 아주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런 인증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옥타와 같이 인증하는 IDP하고 연동을 할 때 이 세팅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팅이 복잡한데 이거를 중간에서 중재를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아이덴티티 엔진이라는 것이 출시가 돼서 이렇게 많은 보안 장비들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접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경유해서 하게 되면 플랫폼을 10분 안에 통해서. 네. 쉽게 접속해 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이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팔로알토의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세 번째 발표자를 모시고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이신 퀄리파이 박관순 CISO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앞선 이제 발표자분들께서 체커도 얘기하시고 네. 퀄리파이도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네. 체커가 저희 회사고요. 네, 퀄리파이는 서비스 이름. 네, 서비스 이름입니다. 네. 예, 그리고 퀄리파이는 세계 최고의 그 데이터 거버넌스 솔루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민망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세계 최고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 국내 최고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국내에 이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없잖아요, 국내에는. 그렇죠. 클라우드에 최적화돼서 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동기화를 바로 해가지고 네. 액세스를 없어요. 찾아주고 실시간 싱크를 해주는 제품은 네, 없어요. 저희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곧 세계 최고가 될 퀄리파이. 네. 자, 한번 그런데 시작해볼까요? 어쨌든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함에 있어서 매우 많은 삽질을 하셨었고, 그 경험을 오늘 공유해 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사실 이제 삽질 공유기는 아마 제가 삽질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한 2년 동안 저희가 실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저희 보안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즉 이제 다음 세션에 제가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ISMS를 네네. 어떻게 구축하는지 네.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네. 그런 좋은 기회를 저희가 얻게 돼서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제로 트러스트 컴포넌트들을 하나씩 다 리뷰를 했어요. 그래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여기에 오늘 앞서 이제 설명해 주신 장일 사무님, 네. 그리고 우리 팔로알토에서 오신 이사님도 마찬가지고, 송 이사님도 마찬가지고, 네. 결국은 저의 간택을 받은 제품이다. 아, 그렇게 많은 컴포넌트들을 다 검토했는데, 네. 요거가 딱이네. 라고 그렇게 해서 된 선택을 거예요. 한. 네. 네. 실제로 저희가 5개에서 10개 가까운 제품들을 저희가 리뷰를 했어요. 네. 사실상. 했는데, 이제 문제점이 좀 많았죠.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 삽질한 내용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네. 아마 이제 머릿속에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가 좀 잘 안 들어오실 수도 있을 것 같으셔서 네.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는지를 좀 도식화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근데 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되게 복잡해서. 하지만,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분들이 보시면 대본 아실 네.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옥타에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네. 팔로알토의 글로벌 프로텍트라는 솔루션이 턴온이 돼야 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글로벌 프로텍트가 켜지지 않으면 인터넷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항상 안전한 환경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라고. 맞습니다. 지킴이죠, 지킴이.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어디 있냐? 네. 이제 AWS 한국 리전과 일본 리전 양쪽에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그렇게 DR도 최근에 이제 카카오 화재 사고도 있었지만 네네. 우리 직원들이 네. 붙을 때 이슈가 없게끔 지금 2개의 리전을 저희한테 제공해주고 계시고 네. 그리고 붙게 되면 이제 VPN 터널링을 맺어요. 음. 그래서 우리의 모든 네트워크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된다? 팔로알토의 시큐리티 존 안에서 시작됩니다. 아, 네. 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러고 나서 이 존 안에 있어야지만 네. 옥타가 받아줘요, 그거를. 아, 그러면 네. 이게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 팔토라토 같은 게 없어요. 그럼 그냥 나는 우리 집에서 우리 퍼블릭 인터넷으로 퀄리파이 접속해서 쓰면 되는 건데 네. 그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팔로알토가 한 번 더 그거를 검증해서 어디 보자. 좀 이상이 있지 않네? 괜찮네? 아니, 시작도조차 못하는 거죠, 네. 그거를. 괜찮으면은 그래 한번 접속하게 해줄게. 네. 라고 허용을 해주는 거고 네. 딱 들어왔네. 자, 옥타가 이렇게 보니까 너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리 가. 네. 아니면 너 우리 회사 직원 맞네? 들어와. 이거잖아요. 정답이시고요. 네. 그리고 옥타에서도 어떻게 설정을 하면 네. 팔로알토의 시큐리티 존에 네. IP 대역이 있을 거잖아요. 네트워크 대역이. 그렇죠. 있죠. 걔에서만 우리 이제 퀄리파이 체커에 아. IP 대역이 할당이 되어 있는데 네. 걔만 이제 접속할 수 있게끔 된 ACL이 또 걸려 있어요.
2중, 3중으로 이제 이야. 걸려 있는 거고요. 서비스 자체가 매우 안전한 환경에서 구동이 된다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플러스 뭐냐면 내가 정말 이런 일은 별로 있을 수는 없겠지만 네. 글로벌 프로텍트를 깔았어요. 네. 어떤 PC든지. 네네. 그러면 시도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접속 시도를.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거기에 우리 패스워드 넣어야 되고 생체 인증도 해야 되고 네. 그런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네.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시도가 가능한데 저 위에 보시는 지금 MDM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야, MDM까지. 네. 야. 이게 이제 옥타랑 연동을 해서 네. 디바이스 트러스트라는 걸 합니다. 아. 회사에서 지급한 그렇죠. 장비가 아닌 경우에는 접속이 안 되네. 접속이 안 되는 네. 또 한 번의 검증 절차를 또 네. 거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PC방에서 내가 어떤 뭐 옥타에 연결해서 네. 공부를 하겠다? 안 되네요. 안 되는 거죠. 네, 그거는. 네. 안 되는 거고 네. 인증서로 이제 로그인을 개인화되어 있는 인증서를 한 번 더 검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옥타가 허용한 애플리케이션들 위쪽에 보이죠? 뭐 GitHub, 지라, 네, 뭐 AWS, 뭐 커리파이 등 한테 이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고 네. 또 지금 보시는 뭐 GitHub이나 지라의 AWS 같은 곳에서도 네. 이게 옥타 플러스 지금 팔로알토 엑세스에서 이제 붙을 수 있게끔 되는 그 대역폭만을 들어올 수 있게끔 ACL을 또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하나의 앱처럼 만들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아, 이 전체가요? 네네네. 하나의 앱처럼 만들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쿼리파이 앱 하나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백단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과정들이 수행이 된다라는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이걸 다 뚫고 들어오기는 뭐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물론 네.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작점은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나가 네네네. 그거는 그런 뭐. 것들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그 이외에 지금 많은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오늘의 취지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코어 그 핵심 요소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드디어 이제 제가 어떤 삽질을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DM을. 저와 저희 팀의 네. 이제 삽질기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MDM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MDM이 뭐 브랜드들이 좀 있어요. 뭐 젠프도 있고, 맞아요. 이제 워크스페이스 원도 있고, 뭐 인튠, 인튠, 네,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간지 네, 이제 네, 이런 네, 것들이 네.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많은 제품들을 고려를 해봤고 네. 또 1년 이상 써보고 이제 사스의 묘미가 또 그 1년 쓰고 서브스크립션을 또 교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마음에 안 들면 안 쓰면 되니까요. 네, 저희 마음에 안 들면 네. 저희는 거의 다 바꾸거든요. 아, 네. 바꾸는데 오. 이제 기존에 어떤 제품이었다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 네, 네. 여러분들이 도입하실 때 이런 항목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일단 이제 윈도우즈랑 맥을 둘 다 지원해야 되는 거. 이제 뭐 환경에 따라서 윈도우즈만 쓰시는 업체들도 있으시겠지만 네. 최근에는 저희 회사만 같아도 90%가 전부 다 맥이거든요. 개발자분들 다 맥 쓰시잖아요. 맥스이기 네. 때문에 네. 이제 그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윈도우즈에서 그냥 수차례 계속 블루 스크린 뜨고 한 그 이슈가 있었어요. 야, 이게 네. 야마 비트로커 아모아 쪽이 크게 이슈가 돼서 아. 우리 그 저 화이트 팀 네. 그리고 저희 블루 팀이 아주 그냥 개고생을 진짜 했었습니다. 윈도우 자체에서 비트라커라고 하는 약간의 MDM에 있는 뭔가 기능 하나를 제공을 하긴 하는 거잖아요. 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다른 MDM 툴이랑 충돌나갖고 지금 저게 발생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윈도우즈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거죠. 아, 그 MDM 네, 그 툴이. 네, 스테이블하지 않은 서비스가 제공됐었고요. 네네. 그리고 또 맥 같은 경우도 네. 이제 그 크리덴셜들 아. 키체인에다가 맞아요. 그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맞는 거죠. 아. 그러니까 로그인도 안 될 뿐더러 음. 이제 처음부터 다 리셋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어떤 MDM에서는 제공됐었고 또 이제 MDM을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안 설정을 한꺼번에 백그라운드에서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네. 패스워드 자릿수라든지 네. 그다음에 복잡도라든지 물론 이게 옥타랑 연동되면 또 이제 옥타는 MDM에서 지원하는 기능이랑 혼합을 해서 로컬 머신의 로컬 계정까지도 연동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보안 설정들을 쭉 내리고 네. 보통은 이제 CIS 벤치마크에 있는 항목들이 내려가는데 네. 내려가야 되는 게 안 내려간다. 이런 거 확인하셔야 돼요. 아, 다 설정해놓고 일괄적으로 배포를 하려고 MDM을 네. 쓰는 건데 네. 몇 개는 막 누락되고 막 네. 이래버리면 그게 또 보안 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왜 설정이 안 됐지? 막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많이 봤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컨피그를 한꺼번에 뭐 30개씩 이제 보안 설정을 집어넣고 에러가 나면 네. 이 30개 중에 어떤 게 에러가 났는지 모르는 그런 제품들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디가 에러난지 알려주긴 네. 해야 될 텐데. 네. 아. 그래서 30개의 컨피그를 다 쪼개서 저희가 정책을 걸었었습니다. 야, 답답할 노릇이죠. 네, 삽질 많이 삽질 많이 하셨군요.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게 화면 보기에 이제 뭐 보안 수칙도 내리고 맞아요. 네. 뭐 좀 돌아가면서 우리가 좀 주지해야 되는 시큐리티 노티스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를. 근데 이제 특정 그 파일 형식만 지원을 해서 이제 아예 그걸 만드는 별도 작업을 해야 되는 야,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불편했군요. 이슈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옥타 디바이스 트러스트를 아예 지원하지 않는 그런 MDM도 있어서 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속수무책이죠. 네, 그럼 못 쓰는 거잖아요. 네. 아웃이죠. 네네네. 아웃이고요. 바로 뭐, 네. 그리고 또 이건 좀 민망하긴 한데 한국 파트너, 그러니까 저희도 뭐 미국 파트너랑 혹은 뭐 글로벌 파트너랑 일을 많이 하긴 하는데 네. 뭐 그분들이 일을 못 한다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느려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네, 뭐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한국에 계신 분들이 또 빠르시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티켓 한번 끊으면 2주씩 걸리고 네. 네. 그거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저희 네. 같은 입장에서는. 네네. 또 맥 OS 계정 아까 이제 동기화를 해서 옥타랑 연동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되는 제품이 있고 안 되는 제품이 있어요. 그것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되고 네. 또 MDM으로 배포를 하는데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팔로알토도 MDM으로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도 배포를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취약점 관리 솔루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백그라운드에서 MDM으로 전부 다 내리는데 네. 안 내려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벤더에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잘 내려갈 수 있는 걸 검증을 안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전부 글로벌의 최고 좋은 제품들을 쓰고 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 우리 이제 블루팀 멤버들이 별도로 스크립트 만들어가지고 또 강제로. 내리고 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싫어하시더라고요. 우리 멤버들이. 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이제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한테 지금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 버전에 맞 패치가 안 돼 있는 애들을 올려줍니다. 네네네. 근데 못 올립니다. 아, 이런 그럼 MDM을 쓸 이유가 없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보셔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전체적으로 이제 MDM에는 이런 이제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심히 보시고 네. 뭐 사실 제가 아까 힌트를 좀 드리긴 했어요. 앞에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네. 저희는 그런 제품들을 지금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실제 경험상 네, 그런 네. 일들이 있었다. 오늘 사실 저는 쿼리파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네. 세시 이제 팔로알토입니다. 사실상 근데 저희가 돌아서 팔로알토로 왔거든요. 아시겠지만 엔드포인트 솔루션 잘못 설치했다가 정말 그 개발자들 뭐 저희 우리 직원들 뭔지 알 것 난리 같아요. 네. 납니다. 네, 뭐 뭔지 안 알- 된다고 다 죽거든요, 네. 진짜. 뭘 할 수가 없다고. 할 수가 없죠. 할 네.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암호화된 트래픽들을 아까 보셨던 그 시큐리티 풀에서 SSL 인스펙션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든지 혹은 뭐 악성 코드로 인해서 그게 밖으로 나갈 때 우리가 나가면 안 되는 것들이 암호화돼서 와서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 하루에도 한 번씩 불려갑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는 꼭 해봐야 되고 네. 웹 브라우저 상에서만 되는 걸 확인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네. 그 실제 브라우저가 아닌 형태로도 SSL 처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100%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예외 처리를 정교하게 하셔야 돼요. 이것도 저희 노하우 중에 하나고요. 일반적으로는 브라우저만 신경 쓰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개발자들이 쓰는 다양한 뭐 사실 CLI에서도 네. SSL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걸.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염두하지 않고 진행했다가 나중에 이건 안 되네. 그럼 1년 후에 다시 바꾸거나 1년 동안 네. 욕먹어야죠. 그렇죠. 또 아무리 쌌으라고 하더라도 1년 결제로 가니까. 1년 결제로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DLP가 정말 어떤 제품은 되게 좋았어요. 네. 괜찮은데? 그리고 명성도 굉장히 레피테이션도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다 테스트가 끝나고 모바일 한번 해봐야지 했더니 안 됐네. 모바일은 아직 저희가 있긴 있는데 네. 한국에서 아무도 안 쓰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도 이제 유저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기기잖아요. 그쵸. 뭐 아주 뭐 S사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L사나 아주 이제 통신사 아니면 굉장히 큰 업체들은 네. 이제 업무용 모바일 폰을 별도로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주는 데도 있긴 합니다. 이게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제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자기 사생활 폰이다 보니 개인 폰이다 네. 보니까 네. 거기에 뭔가를 설치해가지고 어떤 행위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꺼려지죠. 혹시 내가 감시당하고 있는 게 네. 아닌가 막 이런 걱정을 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액과상과가 필요한 건데. 필요합니다. 네. 이게 안 되는지 되는지 꼭 네.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서 회사 앱을 격리시켜서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인스펙션을 맞아요. 할 수 있게끔 네. 하는 게 그런 기능이 꼭 필요하고요. 근데 이게 아예 뭐 모바일 지원 안 되면 그 문제가 크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항공 리전을 제공해주나 필요할 내용이에요. 이게 뭐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이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빠른 속도, 빠른 대처.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그리고 DR이 있는지 네.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네. 아직 한 8가지 정도를 더 다뤄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이 참 오늘 되게 빨리 그렇죠. 가네요. 그러면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좀 네,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리전 튕기면서로 할게요.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네, 이게 네. 여러 리전이 있거든요. 네. 지금도 팔로알토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면 일본과 한국에 있는데 그냥 자동으로 해외로 자꾸 튕기는 현상. 오. 그런 현상들도 저희가 기현상을 좀 오. 확인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2개 이제 추려서 저희가 이러한 세시 제품을 도입할 때 우리가 먼저 삽질을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부분을, 네, 고려하셔서 고려를 하셔서 네.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네.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다음 세션도 박관선 CIS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니까 이어서 발표 자료만 싹 바꿔서 바로 네, 두 번째 알겠습니다. 세션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예고에 드렸듯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ISMS가 어떻게 다른지, 성공적으로 ISMS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한번 가볼게요. 네. 지금 뭐가 차이가 있냐면 클라우드 환경이 아니라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라는 걸 좀 염두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게 기존에 어떤 게 다른 거냐? 지금 보시면 제가 푸른색으로 해놓은 5가지 항목이에요. 저게 제일 네.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성하는 네. 제일 중요한 요소들. 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이 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인데 네. 거기서는 지금 컨테이너 환경,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서비스 메시, 네. 이뮤테이블 인프라, 그리고 선언형 API 이 5가지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컨테이너 환경은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제 잘 네. 아실 것 같고, 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제 하나씩 그 로직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을 분리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어떤 게 하나가 죽어도 영향을 받지 않고 네. 또 배포를 할 때도 또 마찬가지로. 네.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서비스 메시는 거기 이 비즈니스 로직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마다 공통 모듈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컨테이너마다. 네. 예를 들어서 라우팅 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암호화를 하고 복호화를 하고 네. 하는 것들이 다 관리 요소들이 모든 어플리케이션마다 각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네. 그러다 보니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서 하나의 레이어를 추상화를 해서 네. 통째로 다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서비스 메시입니다. 예를 들면 이쪽으로 가는 트래픽을 일로 가게 해라. 아니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서킷 브레이크 같은 걸로 끊어줘라.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뮤테이블 인프라는 이제 인프라에즈 코드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코드로 테라폼 같은 관리해야죠. 코드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네. 그래야 애드옥 형태로 어떤 컴피그가 올라가는 게 방지가 됩니다. IT 인프라 자동화. 네. 그래서 실제로 컨테이너에는 SSH가 아예 열려 있지 않은 상태로 저희는 운영을 해요. 들어가서 뭔가 고칠 수 없게끔 고치려면 다시 컨테이너를 배포를 해라. 예. 아마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오히려 그게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는 더 좋은 방법. 맞습니다. 네. 코드로 관리하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떤 설정을 했는지도 기록 다 남네요. 남고요. 네네네. 그리고 나갈 때 이제 PR 리뷰 통해서 리뷰를 해서 이 사람이 지금 내보내는 설정이 합당한지도 승인 절차를 거쳐서 나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선언형 API는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기존의 절차형 API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서버를 3개 띄우고 그 다음에 VPC를 어떻게 설정하고 이런 형태로 갔다 그러면 네. 그게 아니고 나는
10개의 컨테이너가 항상 떠 있었으면 좋겠어. 네. 그리고 되게 추상적인 것 네네네. 같은데. 네. 그거를 이제 계속 맞추는 거죠. 어. 그리고 나는 70% 정도의 CPU 사용률이 되면 네. 5개 정도가 계속 유지되게끔 만들어줘. 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명령이 중간에 중단되면 네. 명령형 같은 경우는 네. 절차형 같은 네네네. 경우는 중단. 그냥 중단이 되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졌을 때 네. 내가 원하는 마지막 형상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 재밌죠? 와. 네. 와. 오, 되게, 야. 오, 되게 대단한데요? 와. 이야. 그래서 이게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는 방향이다. 아, 이제 이 그렇구나. 방향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네.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서의 ISMS를 네, 하려면 맞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네. 왜냐면 왜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이 모두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방향, 이렇게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기존에 그렇죠. 있는 레가시 환경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냥 클라우드로 이식한 거는 사실 네.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아닙니다. 아, 맞아요. 네. 그냥 인프라 운용되는 그 환경만 달라진 것뿐.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사실 ISMS, ISO 27001, 뭐 P, 그리고 PCI DSS, 27701 등등등 CSS 스타까지 해서 8개를 저희가 9개월 만에 저희가 인증을 전부 다 취득을 했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와. 이유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큐리티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가능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지금 예를 들면 뭐 인스펙트 같은 게 취약점 점검하는 AWS의 모듈이에요. 네. 근데 취약점 점검 모듈을 서버가 예를 들어서 1000대 있는데 디플로이먼트를 한다 그러면 최소 2달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파악 어세스먼트도 해야 되고 네. 뭐 에이전트도 설치해야 되고 네. 에이전트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SSH는 다 뚫어줘야 되고 그러려면 중간에 있는 방 복잡한데 네. 사실 매니지드 서비스 쓰면 30분만이면 다 디플로이 끝납니다. 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이 회사에 조인했을 때 혼자였었거든요. 네. CIS 오긴 했는데 사다리 잡고 뭐 AP 달고 그러고 있었는데 네. 그런 동시에 주말에 제가 다 액티베이션을 했어요. 그게 가능한 게 클라우드 기반의 네. 이런 컴포넌트니까. 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경이 이런 걸 지향한다면 네. 이런 네이티브 시큐리티 컴포넌트를 사용해라.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네.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 보면 여기에 있는 지금 네트워크 그리고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지만 엔드포인트는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 그림이랑 똑같아요. 아. 이거는 이미 제가 설명을 좀 네.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로 트러스트랑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큐리티는 그냥 동반자예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환경을 어디서든지 붙을 수 있는데 네. 어디서든지 붙든지 간에 동일한 시큐리티 환경을 제공하겠다라는 전환. 네. 그래서 이걸 같이 생각 안 하면 네. 이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는 Success Factor 2, 두 번째 제가 오늘 7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네. 이거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로 가야 된다. 네. 근데 보시면 굉장히 사스 앱이 많아요. 저희는 또 이렇게 많은 그 앱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도 50개 정도의 사스 앱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 네. 저희는 사스 옵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를 다 사스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50개 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프론트엔드 엔지니어가 이제 조인을 했어요. 얘한테 15개 앱을 줘야 돼. 그럼 15개의 관리자한테 요청을 해서 네. 이거를 하나씩 전부 다 할당을 하고 네. 거기까지 좋아요. 왜냐하면 입사를 했으니까 온보딩이니까 네. 달라고 할 거예요. 자기 앱이 없으면. 네네네. 근데 그럴 일 많이 없겠지만 오프보딩을 하는 사람이었을 때 이 네. 사람이 어떤 앱을 갖고 있는지 그걸 또 파악도 해야 되고, 해야 되고. 가서 또 그 계정 네. 빼야 되잖아요. 네. 네. 빼야 되는데 관리자가 그래. 뭐 네. 갖고 있니? 네. 모르죠. 모르죠. 네. 그거를 모르는 게 문제죠. 아무도 모르죠.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옥타로 다 이렇게 관리한다. 하나의 앱으로 만드는 것이 네.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원앱 전략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3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장희 상무님께서 SSO 말씀드렸는데 옆에 보시는 것들을 하나의 앱으로 전부 다 로그인이 가능하게 만드는 거 네. 플러스 온프렘도 다 연동이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사스만 되는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앱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 깜짝 놀랄 만한 SCIM. 요거는 꼭 좀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네. 시스템 포 크로스 도메인 아이디 매니지먼트라고 하면 네. 이거는 뭐냐면 옥타에 프론트엔드라는 그룹에 그 사람을 생성을 시키잖아요. 처음에 네. 온보딩을 할 때. 네. 그러면 15개의 그 앱들이
자동으로 아. 할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진짜? 라이프 사이클 네. 매니지먼트가 됩니다. 네네. 그 사람이 뭐 입사를 네. 하던 퇴사를 하던 어쨌든 옥타 맞습니다. 하나에서 중앙 맞습니다. 통합 관리 플러스 자동화까지. 맞습니다. 네. 거기서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되면 네. 그룹에서 빠지겠죠? 네. 그럼 빠지면 뭐 짜자자자 다 짜자자 빠진. 네. 디비에이션이 되는 형태. 네네네. 그래서 이게 솔직히 저희가 봤을 때는 한 70% 정도 리소스가 감소돼요. 아. 와. 정말로. 네. 그리고 만약에 저희보다 훨씬 더 큰 규모라고 했을 그럼 경우에는 더 많이 감소가 되겠네요. 네, 수억 단위로 생길 오. 수가 있다. 솔루션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네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플러스 SCIM의 오토메이션도 가능한데 이게 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HR 시스템이 있을 거고 네. 뭐 AD도 있을 거고 있는데 이제 옥타만 쓰는 건 아니에요. 이게 다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트리뷰션 레벨 마스터링이라고 합니다. 네. 어트리뷰션은 속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HR 시스템에 이 사람이 어떤 부서인지를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 프론트엔드 부서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집어넣습니다. 네. 그러면 동기화가 계속 돼 있어요. AD에도 어트리뷰션이 가고 네네. 옥타에도 가고 네.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이제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로 딱 정해놓고 이제 니네는 이 값을 갖고 가. 네. 그러면 옥타에서 그걸 읽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HR 담당자가 그냥 인사카드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옥타가 그걸 읽어갖고 와서 아. 얘를 프론트엔드 그룹에다 집어넣어주고 아까 얘기했었던 지금 보시는 10개 앱을 쭉 다 할당해주는 형태예요. 옥타 가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나는 그냥 우리 회사에 늘 쓰는 HR 거기에서 뭔가 설정을 바꿨을 뿐인데 옥타가 그걸 데이터를 가져다가 자동으로 배포해 준다는 거네요. 네. 이 이야. 시큐리티 팀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드가 굉장히 많이 네. 줄었다. 네. 그래서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네. 더 좋은 얘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아까 뭐 이제 런칭을 한다고 하셨는데 IDG 저희도 쓰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초기 그룹핑을 아주 잘해놓는다고 하더라도 네. 내가 백엔드지만 프론트엔드에 뭐 피그마 같은 솔루션을 써야 된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얘가 약간 필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는 지금 IDG라는 모듈을 통해서 앱을 요청하고 승인해주고 뭐 복수의 승인자가 그 중에 한 명만 승인을 한다던가 절차적으로 한다던가 이런 게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사유, 그다음에 그 월간 이 개인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매월 점검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리포트 그 자리에서 바로 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네. 자, 네 번째 앱터. 자, 이 지금 아까 50개의 앱이 하나의 앱이라고 하나의 앱처럼 움직여야 네네네. 된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지금처럼 다 연동이 돼서 자동화가 돼야 돼요. 진짜 이런 환경이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봐서 상상이 잘 안 가요. 근데 이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 됩니다. 야. 다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든지 다 가능해요. 야. 그리고 이미 뭐 커리파이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이런 앱들이 벌써 다 들어가 있어서 네. 구글 워크스페이스로 데이터를 올린다던가 네. 혹은 메일을 보낸다던가 슬랙으로 트리거를 날린다던가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옥타에서 사용자가 커리파이 앱에 할당이 되면 지가 알아서 로지컬하게 네. 커리파이 코리아인지 먼저 봐요. 얘가. 그럼 보고 코리아네? 그럼 코리아 테리토리에 이 사람을 커리파이 할당을 해주고 네. 그리고 팔로알토에는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해당 정책을 바로 집어넣어주는 저희가 하나도 하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슬랙 채널에는 이런 일을 했어라고 이제 노티도 알려주고 네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 저희도 한 150개 정도의 워크플로우를 지금 만들어서 자동에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슬랙을 저희가 연동해서 잘 쓰는데 슬랙에 이렇게 키워드를 호출할 수 있게끔 해두고 그러니까 다스트라고 하면 동적 분석이죠. 네네. 예, 나왔어요. 동적 분석을 와, 하는데 네. 여기서 그냥 스캔이라고 키워드를 치면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에 그냥 여기서 바로 스캔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저기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원래는 소프트웨어 하나 더 창 떼어갖고 거기서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다 하고요. 근데 슬랙으로 다 해요, 이걸. 네, 다 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어떤 점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네. 쭉 다 나오게 네. 되고 네. 실제로 이제 관리 콘솔로 들어가고 싶으면 이제 클릭을 하면 관리 콘솔로 갈 수 진짜. 있어요. 네. 그래서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진짜 얼마나 신기합니다. 편하죠. 그래서 우리 뭐 개발자들도 이제 사실은 데브세브옵스 환경을 좀 잘 만들어 드리려고 하면 이런 네. 것들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편리하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옥타랑 네. 커리파이랑 팔로알토랑 이런 것들 다 연동해서 네. 하나의 앱처럼 만들 수 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관리 포인트. 관리 포인트 줄여야 됩니다. 그쵸. 이게 왜냐면 젠킨스 저희 안 씁니다. 그 이유는 네. 젠킨스에서 들으시면 참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이거를 만약에 물론 클라우드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픈 소스로 갖고 와서 네. 얘를 이제 컨테이너 형태든 혹은 EC2에다가 워크로드 형태로 이제 올리게 되는데 네. OS에 올렸죠. OS 관리해야 되죠. 네. 돈 나가죠. 복잡하죠. 그럼 이거 메인터넌스 해야 되죠. 패치해야 되죠. 네. 정말 패치도 많거든요. 네. 이거를. 근데 그런 리소스를 다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빠른 속도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 포인트를 줄이기 위해서 GitHub에 액션을 쓴다든지, GitHub 액션을 쓴다든지, 그러니까 매니지드 서비스를 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대부 셋업스 파이프라인을 저희는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 잘 돌고 있고, 네. 돌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은 실제로 꼭 필요한 것만 우리 인스탄스를 올린다. 그렇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매니지드로 간다. 염두를 해주시면 네. 취약점 포인트나 위협 포인트가 확 줄어듭니다. 네. 또 여섯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네. 뭐냐면 데브세곱스 그리고 이런 파이프라인들을 다 만들어야지 결국은 우리가 ISMS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받을 수 있게끔 세팅이 되는데 네. 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데브옵스 팀, 인프라 팀, 네트워크 팀 등등등.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선택한 거는 시큐리티 팀에서 드리븐하는 데브세곱스였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저희가 많은 이제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지금 이렇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지금 오른쪽 테이블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 클라우드 인프라 설계 같이 해야 되고, 인프라의 오너는 당연히 데브옵스여야 되고, 네. 보안 컴포넌트는 시큐리티고, 인프라 에즈 코드랑 기덥스 하는 것들은 전부 이제 같이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폴리시 에즈 코드라는 건 뭐냐면 그겁니다. 이제 인프라 에즈 코드를 할 때 내가 정책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정의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스탄스를 올릴 때 이 크기의 인스탄스를 올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거는 중간 단계밖에 안 되고 CPU는 몇 개까지만 되는데 네 혼자 CPU를 막 20개, 30개 때려 넣으면 아예 활성화가 안 되게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안 정책으로 다 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드에도 보안 정책이 걸리는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네. 일들은 같이 해야 된다. 그거를 이제 자원 효율적인 네. 관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골든 이미지 같은 경우는 시작점 점검은 네. 데브세곱스에서 하고 그쵸. 제거는 데브옵스에서 하고 그리고 인프라 전체 로드맵 회의 꼭 같이 해야 돼요. 당연히, 이거는 안 하면 나중에 이상한 그림이 나오고 네. 위에도 이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되게 그 교과서에 나온 얘기 맞아요. 그 교과서에 나오니까 해야 돼요. 이거는 위클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싱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네. 네. 마지막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좀 추상적이죠. 근데 네,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실상.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권고 드리는 거는 네. CISO가 더 겸손해져야 돼요. 여기서는 정말 서번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네. 설득을 다 해야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네. 첫 번째 CISO가 생각해야 될 가장 큰 덕목은 이겁니다. 비즈니스가 없으면 네. 보안팀도 없죠. 없다. 집에 네. 가야죠. 다. 네. 그렇죠. 근데 왜 자꾸 보안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보안을 얘기를 해야 되고 네. 같이 성장하는 거고 그래서 위험 관리를 하는 거고 네네네. 내가 위험 조치를 하기 위해서 100억이 든다 그러면 그럼 못하죠. 안 하는 거죠. 네네네. 그 엉터리를 하고 있는 네. 겁니다. 네네. 그다음에 CTO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제가 이건 정말 경험한 게 뭐냐면 네. 이제 제가 이전 회사에서 그 개인정보를 아주 많이 다루는 네. 그 업체에서 네. 사스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는 금융에 가면 재밌는 경험을 한 게 야, 됐고 설명하지 마. 오. CISO 들어오라 그래. 오. 왜? 어차피 그것까지 설명하기 전에 네. 여러분들이 보안 요건을 못 맞추면 우리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 일단 얘는- 보안부터 충족시킨 다음에 얘기하자. 맞습니다. 아. ISMS 있어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관리하세요? 코리파이로 하고 있네요. 너무 잘하고 있네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한 후에 이제 네. 오는 거니까 네네네. CTO도 어떤 마인드를 좀 가지셔야 되냐면 아. 보안이 없으면 우리는 고객한테 소개할 기회가 없어진다. 그러네요. 네. 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네. 가지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네. CEO는 이제 이걸 참 조율하고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네. 그래서 키 석세스 팩터 7가지를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쭉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험했었던, 저희가 2차례 최초 심사를 받으면서 방금 같은 모델로 아주 그냥 편안하게, 정말 편안하게 저희가 ISMSP를 다 이제 그 심사를 다 받았고 네. 이제 취득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면 좀 요 참고를 요소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 요소들을 참고하셔서 ISMS 준비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한 2, 3분 정도만 쉬고 저희 빨리 다음 세션 준비해서 마지막 패널 토의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깐만 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예고해드렸던 대로 앞에서 보셨던 발표자분들을 모두 다 모셨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제가 저희 패널 토의 세션을 진행할 거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발표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웨비나의 주제가 OPQ 얼라이언스의 탄생이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 회사가 연합을 하게 됐을까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여러 회사가 있겠지만 왜 하필이면 옥타가 팔로알토와 그리고 쿼리파이와 함께 연합을 결성해서 뭔가 고객에게 좀 통합된 그런 가치를 딜리버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세 회사가 이렇게 만나게 됐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네, 다 이 두 솔루션을 검토를 하신 장본인이시니까. 제가 하자 그랬어요. 네, 그 이유가 쿼리파이를 더 잘 팔기 위해서. 네. 네. 이게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네.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저희는 데이터 거버넌스, 네. 데이터 접근 제어 솔루션을 딜리버리를 하는데 네. 이제 최근에 클라우드도 많이 쓰시고 노에스QL도 많이 쓰시고 하다 보니까 네. 저희 제품들을 많이 찾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고객사에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네. 저희가 이제 옥타랑 연동되어 있는 그 데모 환경을 항상 보여드리거든요. 네. 그거를. 네. 그러면 자꾸 옥타를 물어보세요. 아, 쿼리파이 팔러 왔는데 옥타만요? 네. 저 옥타 직원 아닌데. 네. 그러게요. 옥타를 자꾸 물어보시고 옥타도 요즘 트렌디하니까 자꾸 네, 물어보는데. 그리고 제가 저희 걸 보여드리면서 항상 네. 이제 글로벌 프로텍트를 이제 턴온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또 뭐니? 하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저거 되게 좋아 보인다. 네, 어디 네. 회사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잘 사셔야 된다. 왜냐면 네. 아까 제가 삽질기 있잖아요. 예. 그래서 BMT 잘 하시고 이제 준비해서 구매하셔야 된다. 네. 근데 보니까 정작 저희 제품 얘기를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1시간 얘기해야 되면 네. 10분밖에 못 하고 네. 나머지 제품 얘기를 계속 저희가 이제 직접 쓰고 있으니까 우리 팀이 누구보다 잘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 네.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었어요. 야, 고객사는 쿼리파이만 불렀는데 세 회사 미팅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고 이분들은 네. 있지도 않았어요.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장상님은 전화를 하죠. 그쪽에서 쿼리파이가 아니라 옥타 굉장히 네. 관심 있어 하십니다. 네. 하고 한 2주 후에 다시 방문 드리면 옥타 샀어요 또. 아, 그래요? 네. 네. 이거 뭐지? 우리 건 아직 안 샀는데. 그리고 야. 더 웃긴 거는 팔로알토도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팔로알토를 이제 저희가 안 팔잖아요. 네. 안 파는데 네.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자꾸 저희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니, 엔지니어들한테. 네. 저희 블루팀한테 이게 네. 왜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돼요? 이거 설정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저희 척척척 알려드리죠. 그거를. 네. 잘 쓰고 계시니까. 잘 쓰고 있으니까. 네. 그러다가 야 이거 좀 아깝다. 이게 아깝다. 네. 이렇게 해갖고는 괜히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시너지 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옥타에 계시는 이제 마케팅 네. 그리고 또 팔로알토 코리아에 계신 마케팅 그리고 저희 마케팅 다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로 트러스트 컨설팅 플러스 그냥 파트너십을 좀 맺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는 팔로알토의 최고 수준 지금 그 파트너십 그리고 또 옥타의 최고 수준 파트너십 이게 지금 맺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떤 특정 고객사가 이렇게 딱 뭔가 계기가 돼서 그 고객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팔로알토가 담당하고 있는 요소가 고객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코리아펜은 너무 잘 쓰고 있으니까 야, 저거 우리도 좀 쓰면 좋겠다라고 고객이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미 옥탄 또 가지고 계셨고 그랬는데 이 세 개를 다 잘 쓰면은 코리파이처럼 저렇게 좋아진다고?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근데 이제 저희도 굉장히 엔지니어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자부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옥탄을 제일 잘 쓸 거예요. 제가 왜 그걸 확신할 수 있냐면 장희재 상무님께서도 저희한테 이제 여쭤보시기도 하고 진짜요? 저도 장희재 상무님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그 에이스분께서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상의하시고 같이 만들거든요. 그런 수준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자부심 있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팔로알토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팔로알토는 지금 어떤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냐면 근데 지금 또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면 제가 고객이에요. 저는 여쭤보는데 지금 또 박관순 상무님께서 퀄리파이에서 팔로알토와 옥타의 대변을 또 해주고 계십니다. 네, 너무 좋아요. 이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 근데 팔로알토도 XDR이 있고 팔로알토는 엄청 많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제품들 그리고 틈만 나면 인수합병 하시고 뭐 어떤 거는 솔직하게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세시만큼은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요즘 보안회사들이 다 세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분야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사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팔로알토가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의 어떤 특출난 이 분야만의 어떤 강점이라는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프리즈마인가요? 있습니다. 그거 같은데. 프리즈마 액세스라고 해서 세시 플랫폼인데요. 네. 그게 클라우드에 있다고 해서 새롭게 만든 건 아니에요. 네. 그 핵심 엔진은 차세대 방화벽이라는 엔진이 그대로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어서 그 완전한 차세대 방화벽 최고 수준의 보안을 클라우드에서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차세대 방화벽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게 엄청 비싼데 대신에 그 아마 방화벽에 진짜 온갖 보안 기능 다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그 NGPW인가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거 같아요. 물론 라이센스를 선택을 해서 좀 더 덜 쓰고 옵션을 선택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기능이 뛰어난 만큼 가격이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기반의 어플라이언스 같은 장비를 이제 도입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 어떤 고가의 많은 기능을 담고 있는 장비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좀 더 저렴하고 간편하게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플랫폼. 그렇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으로 대거 이동하다 보니까 SaaS 앱을 많이 쓰고 클라우드 환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기존에 직접 장비를 설치해가지고 본사 데이터 센터로 모든 트래픽을 들였다가 다시 나가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렇죠. 한 번 더 거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SAS이라는 게 나온 거고요. 거기에 본사에 장비를 갖다 놨을 때도 보호할 수 있는 그 높은 수준의 보안 등급을 클라우드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저희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SaaS 업체들은 그 정도 수준의 보안 수준을 맞출 수는 없는 것이죠. 뭐 그거야 왠지 CISO님께서 또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셨으니까. 일단은 아까 그 삽질했었던 내용들이 여기 포함이 안 돼요. 그거죠. 사실 스테이블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특출난 기능이 있어도 쓰다가 뻥 나면 어떡합니까? 그럼 진짜 못 쓰잖아요. 그게 큰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욕먹는 것도 싫고요. 그렇죠. 아니 이거 우리 잘못 아닌데 왜 우리가 퀄리파이 잘못도 아닌데 욕을 먹어야 돼? 라는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옥타는 너무 가만히 계신 것 같은데 상무님. 너무 덕을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사실 이 얼라이언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좀 영향을 미친 부분들이 좀 있긴 하고요. 제안은 CISO님께서 하셨지만 뒤에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무슨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얼라이언스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 퀄리파이도 본사가 미국에 있는 뭐 글로벌 업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사의 글로벌 업체 같은 경우에 특히 뭐 팔로알토나 저희 같은 경우에 이게 외산 벤더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에는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가 있고 그리고 저희 다큐멘테이션도 굉장히 수준 높게 잘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저희 한국 고객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은 뭐냐면
이걸 글로벌에서 잘 쓰고 좋다고 해서 내가 도입을 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다가 막혔을 때 이걸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거를 실제로 어느 부분까지 어느 뎁스까지 실제로 해본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들이 제가 SE로 이제 고객사분들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보면 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저도 이제 옥타 고객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맞아요. 부분들을 좀 맞아요.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었고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저희의 밸류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한국형 환경에서 한국형 보안 니즈에서 옥타와 팔로알토와 퀄리파이의 제품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고객사의 니즈를 맞춰 가지고 그리고 고객사의 뭐 보안 니즈뿐만 아니라 이런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가치를 얼만큼 가지고 계신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밴더 엔지니어가 설명을 뭐 저도 예전에는 고객이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네. 현재는 이제 밴더 엔지니어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실제 가치를 직접 체감하고 경험하신. 계신 네.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해드리고 또 네. 여러 가지 인테그레이션을 아까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을 테스트를 해보셨어요. 네. 그 테스트를 해보실 때마다 제일 가장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는 옥타랑 연동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30개, 50개 넘게 어플리케이션들을 지금 다 옥타랑 한번 붙여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뭐 국내에서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스는 옥타랑 제일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뭐가 부족한지 그렇죠. 잘 연동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최고 전문가라고 네. 봐도 뭐 워크플로우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 네. 말씀드린 노코드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POC를 많이 하러 다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원하는 사항들을 최소한의 조건으로 이렇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까지가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는 부분이고 네. 해외에서 원하는 이 커스터마이제이션 플로우는 해외의 비즈니스 로직에 좀 맞춰져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예시들을 한국에 바로 가져와서 적용하기 좀 힘든데 네. 실제로 팀에서 쓰고 계시니까 이 프로덕션 환경에서 돌아가고 있는 오토메이션이라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사모님 그런 입장에서도 예시들.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를 국내에서 이렇게 잘 쓰고 있다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놀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잘 쓰시지 않으면 안 된다. 야, 여기서 또 사모님의 자부심이 나옵니다. 네. 제가 이해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옥타 그리고 팔로알토는 매우 유명한 글로벌 벤더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로벌 레퍼런스가 정말 많습니다. 글로벌 레퍼런스는 말 그대로 글로벌 환경에 최적화된 레퍼런스고 그런 아키텍처니까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한국 환경에 네. 우리 회사 사정에 맞는 그런 레퍼런스가 아닌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 실정에 맞게끔 다시 커스터마이징하고 뭔가 컨설팅하고 뭐 이렇게 구축하는 게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리 퀄리파이해서 다 하셨네? 네, 그 컨설팅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네. 퀄리파이라는 제품 자체가 네. 옥타하고는 굉장히 잘 맞는 게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미싱 스팟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를 딱 맞춰줍니다. 야. 그거를 한국 고객들이 DB를 이용하시는 패턴에 따라서 딱 맞춰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관수님도 이제 네. 고객사 가시면은 네. 뭐 퀄리파이 얘기하다 옥타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희도 가서 얘기를 하면은 저희 이런 제품도 있고 뭐 쭉 얘기하다가 네. 근데 DB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아. 그러면 저는 또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 고객사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퀄리파이라는 제품을 알아서 소개를 네. 몇 번 시켜드렸는데 네.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셨다라고 말씀을 그냥 저는 이제 한마디 툭 던지는 거죠. 그러면 네. 이분들이 자기가 알아보고 퀄리파이 테스트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팔로알토도 마찬가지지만 고객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저희들을 보시거든요. 이 3사 제품들을 다 필요하신 거예요.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실 때. 그러니까 네. 고객 프로파일도 되게 비슷하시고 네. 이분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프로파일들이 되게 비슷한데 그거를 같은 철학에서 좀 맞춰주는 회사가 이렇게 3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진짜 되게 아쉬운 게 오늘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죠? 벌써 24분인데 지금 채팅창에 오늘 내용 재밌네요. 지금 채팅이 나와갖고 저기 죄송하지만 저희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 네. 야, 그러면 이게 OPQ의 연합인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연합 솔루션이라고 봐도 뭐 될 것 같은데 우리 회사가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니면 이런 업종에 있는 이런 상황의 기업이라면은 반드시 요 연합을 검토를 하십시오라는 그런 어떤 특정한 요건? 그런 게 있을까요? 요거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뭐 난리 났죠.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타트업이다. 네. 그리고 AWS나 GCP나 애저를 네.
우리 메인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B2B SaaS를 하고 있다. 네네. 라고 하면 그냥 오시면 돼요. 뭐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전혀 필요 없다. 없어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업계에 옥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팔로알토 같은 거 있습니다. 퀄리파이 같은 거 국내에는 없는 것 같은데 해외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뭔가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런 거 쓰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이 회사, 세 개 회사 거를 써야 될까? 각각 쓰게 되면은 각각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워낙에 이렇게 잘 되어 있으니까요. 물론 하나씩 BMT도 하고 베리피케이션도 하고 이밸리에이션도 하고 다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이머징이라든지 혹은 지금 뭐 인터넷 베이스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빨리. 굳이 검토를 했던 거를 다시 검토할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제로 트러스트 컨설팅을 별도로 하기도 하는데 근데 하나씩 다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시면 하시라고 이제 요청을 드리지만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제안 드리냐면 가격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조금씩 비싸요, 이분들 거. 조금씩 비싸고. 근데 일단은 1년 동안 써보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바로 달성하고 그건 개런티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내 입맛에 안 맞는 게 있다면 하나씩 바꿔나가는 전략을 쓰시는 게 지금 빠른 속도로 브리치 스케일링을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는 필요하다. 뭐 여기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클라우드 네이티브에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대기업 뭐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기존 레가시도 굉장히 많으시고 프라이빗 하시잖아요. 인원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게 되게 큰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고민들이 많으신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권장을 해드려요. 모든 직원에 대해서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에 다 하시려고 절대 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지금 이제 대기업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 그 회사 내에서 분명히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을 리딩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향후를 대비하는 부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지금 웬만한 대기업들은 다 갖고 계십니다. 이 우리의 기업이 과거에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디지털 시대를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직에서는 개발자들도 웹 개발자들 뭐 이제 AWS를 쓸 수 있는 사람들, 클라우드에 익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이어를 하고 이런 조직을 구성을 하세요. 여기 조직에 있는 이 조직에서 사용하는 IT 인프라는 굉장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뭐 이제 기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중요하지만 좋은 리소스를 뽑으시려면 이런 환경에 익숙한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리소스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이런 환경이 구축이 되어야만 이쪽에 와서 생산성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세 개 회사의 각각의 어떻게 보면 어쨌든 명확하게 구분이 된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계신데 만약에 뭐랄까요? 어떤 회사의 솔루션부터 고객 입장에서는 접근하는 게 좀 쉽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어떤 회사의 솔루션일까요? 뭐부터 접근하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두 회사 것까지 싹 이렇게 쓸 수 있는? 본인들이 얘기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자, 여기에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팔로알토에도 옥타랑 똑같은 솔루션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안 쓰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나중에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시아퍼시픽 끌려갈 수 있어요. 한국어로 하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저희는 퀄리파이지만 사실상 이제 이 순서는 옥타부터 IAM부터 아까부터 IAM부터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들어가는 거는 순서는 어떻게 들어가든지 관계 없을 것 같아요. 동시에 해도 상관없고요. 옥타부터 일단은 들어가는 거는 어쨌든 그 서비스에 대한 뭔가 제일 첫 관문. 그게 없으면 시작하기가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딱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네트워크 트래픽들 이런 것들마저도 중요한 그런 환경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팔로알토의 플랫폼이 이제 필요한 거고 그렇게 구현을 해놨는데 우리는 뭔가 좀 더 데이터베이스에 특화된 그런 보안을 좀 하고 싶어. 그럴 땐 퀄리파이.
그렇죠. 이제 좀 더 첨언을 드리면 네. 저희 거는 필수예요. 왜냐하면 하긴 그렇죠. 하긴 그렇죠. 모든 네. 인프라의 기본은 DB니까. 데이터베이스를 ACL을 걸고 네. 접속자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을 로깅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컴플라이언스이기도 하면서 그렇죠.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같이 해야 된다고 하면 순서는 좀 바뀔 수 있다. 뒷부분은. 네, 그들이 이제 놓여져 있는 환경에 따라서 그렇죠. 환경에 따라서 하긴 그게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네. 그건 맞습니다. 네트워크가 훨씬 더 중요한 네. 환경이 있을 수도 있을 있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로알토에 있는 IAM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시더라도 결국엔 우리가 다 만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IEM에 대해서 나는 이제 전문가가 됐는데 조금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면은 옥타로 또 이렇게 넘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IAM 쪽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여러 가지 비슷한 일을 하는 네. 이제 솔루션들이 많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저희는 고객들이 그런 거 여쭤보면은 그냥 말씀드려요. 쓰시고 나중에 다시 저희한테 오십시오. 저희 2년 뒤에 뵙겠습니다. 네. 실제로 뵙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네. 자신감. 네, 멋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상무님께서는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약간 저희 그 팔로알토 이사님께서는 네. 조금 뭐랄까요? 억울하실 것 같아요. 너무 옆에서 본인들 얘기만 하셔갖고 본인 표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잘 얹어가고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이야기는 여러분, 직접 만나 뵙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채팅창에 설문조사 링크를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쪽으로 가셔서 오늘 저희가 3가지 소개를 해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문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 3개 회사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오늘 뭐 1시간 반 이렇게 저희 짧게나마 얘기를 해드렸는데 모르겠고 우리만의 상황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현재 링크에 공개된 설문조사 링크의 마지막 문항에 꼭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5명 선정해서 닌텐도 스위치 들고 이분들께서 가실 겁니다. 아마 안 가실 분도 계실 것 같지만 어쨌든 여기 세 회사의 직원분들이 가실 거니까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2분이 오버가 됐는데요. 끝으로 마치기 전에 혹시 한 말씀씩 해주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이 얘기를 좀 전달드리고 싶어요. 이제 옥타가 됐건 팔로알토가 됐건 이제 요청을 하시면 옥타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실 거고요. 팔로알토에 대해서 요청하시면 팔로알토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거고 저희 커리파이 쪽에 요청을 하시면 이 3개를 다 한꺼번에 들으실 수 있다는 거. 저희 손잡고 같이 갑시다. 커리파이에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사님, 상무님도 한 말씀씩. 저도 뭐 저만 가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완벽한 포메이션을 가지고 고객의 필요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가장 합당한 솔루션으로 디자인을 해드리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고객 여러분들께 저희가 각각의 가진 솔루션의 밸류와 그리고 이걸 통합했을 때 밸류들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얼라이언스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의 모습들을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이제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설문조사 링크 다시 한번 공개해드렸고 질문창에도 공개해드렸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방송 초반에 좀 약간 해상도가 높은 상태로 송출을 하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조금 인터넷 상황 때문에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빠르게 고해상도의 녹화본을 다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